사랑한다고 했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군요? 황금빛 존재는 마이크가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에 세포를 휩쓸었고 마이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헤아려 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다 진짜야? 천사가 계속 말했다. 마이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며 미동도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또 다른 선물을 받을 때가 됐어요, 마이클. 마이크의 내면이 평화로워지고 상황이 이해가 되도록 천사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설명을 듣는 동안 당신에게 분별력을 선물로 줄게요. 마이크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사가 이번에도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식 차원에서 돕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성향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도왔다. 천사가 다시 말했다. 인간은 뇌의 신경 접합부, 즉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부로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신경 접합부가 있어서 자신이 인간 이상의 신성한 존재라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천사가 미소를 짓자 거울 속에서 미소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천사의 목소리가 실은 자신의 목소리였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정확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이크도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겨우 서너 번 들은 정도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사의 말을 좀 더 듣고 싶었고 이제는 정신도 맑아져 천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나는 IM은 당신의 상위 자아예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이 지구에 사는 동안 당신 내면에 있는 신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이게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이자 교훈이에요. 당신이 완전히 흡수해야 할 마지막 정보고요. 사실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진리인데도 가장 깨닫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천사의 말은 대단히 흥미로웠지만 자기 얼굴과 똑같은 천사를 보고 있자니 마이크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마이크는 새로운 정보를 아직 소화하는 중이었고 정보가 뜻하는 바를 더 알고 싶었다. 그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러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천사가 미끄러지듯 한쪽으로 살짝 움직이자 그의 몸에 가려져 있던 계단의 윗부분이 더 드러났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이곳은 가장 중요한 자기 존중의 집이에요, 마이클. 영적 여행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큰 장애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당신은 나의 일부예요, 마이클.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천사단에 속한 천사예요. 우리가 바로 지구로 내려와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여행을 통해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지구의 진동을 높이기로 선택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천사들이고요. 내 말을 믿어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이 지구에서 한 일들로 인해 다른 영역들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 지구에 남지 않았어요. 마이크는 천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불쑥 내뱉었다.
그는 예전에 지구에서의 삶을 포기했을 때 느꼈던 씁쓸함을 다시 느꼈다. 게다가 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마이클. 천사가 말했다. 애초에 여행을 하고자 한 당신의 의도와 지구에 내려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약속이 가장 존경받는 거예요. 지구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하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나요?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얘기는 거의 모든 문화에 전해져 온 얘기예요. 마이크는 그 이야기를 알았지만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갔다. 한 아들이 자기 가족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아버지에게 극진히 사랑받고 환영받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천사가 설명을 하며 몸을 움직였다. 마이클, 다른 천사들은 당신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런 크나큰 사랑을 받을 만큼 당신이 뭘 했는지 궁금한 적 없어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는 사실 엘리트 그룹이에요. 우리는 지구로 와서 진동 에너지가 낮은 육체를 입고 살기로 선택한 존재들 중 하나예요. 다른 존재들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요. 당신은 사실 신의 일부로 더 원대한 목적을 위해 지구에서 수업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의 일부인 당신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며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바이올렛의 집에서 배운 가족과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웠다. 레드의 집에서 가족들이 들려준 얘기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인간 마이클 토마스가 사실은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들 중 하나라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도?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란 말인가? 그래요, 마이클. 맞아요. 우리는 위대해요. 이젠 당신이 지구에 올 자격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예요. 당신은 지구에 가기로 계획했고 진짜로 지원자들의 대열에 섰어요.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까지 얻게 되었고요. 여행을 하는 내내 당신은 신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공언했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따라서 당신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마이클 토마스. 이 말에 내포된 진리가 당신의 관점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도 바꿀 거예요. 천사가 선물해준 차분함과 분별력 덕분에 마이크는 훨씬 더 명징한 상태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정신이 또렷했다. 사실 천사가 하는 말은 자신이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정보였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지구에 계속 남았어도 이 최종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진짜로 위대한 천사예요. 당신의 가치와 신성을 느껴봐요. 당신은 원래 천상의 신성한 존재예요. 당신이 속한 곳은 천상이며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껴봐요. 천상에서 수여한 황금 배지를 받아요, 마이클 토마스. 문득 흰색 집에 있는 동안 화이트와 병실에서 본 마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올랐다.
화이트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화이트는 마리가 황금 배지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었다. 마리도 당신을 알아요? 마이크는 궁금했다. 마리는 그녀의 상위 자아를 알아요, 마이클. 당신이 그녀를 지켜보는 내내 그녀는 그녀의 상위 자아와 함께 있었어요. 당신도 그걸 느꼈고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황금의 방과 황금 왕자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녀는 자신이 신성한 존재이며 지구에 있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자신이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마이크는 다시 한번 마리에게 경외심을 느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마리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당신을 알아요, 마이크. 황금빛 존재가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를 다 알듯이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심오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또렷하게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직관으로 알 수 있었죠. 심지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당신처럼 그녀 역시 모든 선물, 도구, 지도를 내면에 간직하고 다니니까요.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인 신성한 분별력까지 갖추고 있죠. 그게 바로 지구에 존재하는 깨달은 인간들의 힘이에요. 와우! 마이클은 천사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보다 훨씬 더 마리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직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마이크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시험이 다가왔어요, 마이클 토마스. 천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걸 마이클은 알고 있었다. 어떤 시험일까? 마이크와 똑같은 얼굴과 영혼을 가진 천사는 인간 마이클 토마스가 진짜로 자신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천사가 마이크 옆으로 미끄러져 왔다. 놀라지 말아요, 마이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보호막 없이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당신에 관한 진실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험이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순수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였어요. 마이크가 초조해하며 말했다. 황금빛 존재가 뭘 하려는 거지? 주위에 있던 흰색 보호막이 서서히 사라지자 다시 한번 신의 신성하고 강력한 진동 에너지에 공격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는 신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한꺼번에 수백만 명의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느껴졌다. 그는 전체의 일부가 되면서 몸에서 미세하게 따끔거리는 에너지를 느꼈다. 이게 바로 시험인가? 느껴져요. 마이클이 외쳤다. 그는 이게 바로 시험이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시험은 끝난 것일까? 하지만 그건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마이클 토마스의 얼굴을 가진 위대한 황금빛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와서 앉아요. 마이크는 다시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의 세포는 그렇게 높은 진동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황금빛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마이크는 자신의 몸에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조절해야만 했다. 우리는 괜찮아! 마이크는 세포들에게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걸 받을 가치가 있어. 마이크는 자신이 고함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린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었고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그는 웅장한 황금 왕자로 올라가는 세 번째 계단에 앉았고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다. 순간 마이크는 황금빛 천사가 자신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황금빛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의 인간 동반자여, 당신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군요. 이건 내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인데 다른 천사들에게 아주 잘 배웠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을 완전히 흡수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천사의 얼굴을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방금 전만 해도 신의 힘을 나타내는 완벽한 본보기였던 황금빛 존재가 마이클 토마스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천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자 황금빛 망토가 활짝 퍼지듯 천사의 장엄한 날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장엄한 천사의 날개는 바닥에는 닿지 않고 천사가 우아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만 퍼졌다. 마이크의 몸은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놀라워하며 천사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위대한 천사가 무릎을 꿇자 난데없이 황금으로 된 대야가 나타났다. 천사는 의식을 치르듯 대야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는 마이클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동적인 말을 했다. 마이클 토마스, 이 대야에는 당신을 위해 흘린 나의 기쁨의 눈물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어요.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이므로 이 눈물로 당신의 머리에 성수를 바르고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오, 안 돼. 신적인 존재가 진짜로 나를 만지려나 봐. 이제서야 마이크는 시험이 무엇인지 간파했다. 황금빛 존재가 마이크의 몸에 손을 대보면 그의 세포가 진짜로 자기 존엄성의 문제를 이해했는지, 그의 몸이 진짜로 자신의 신성함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당연히 이 시험은 거짓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었다. 천사는 마이클 토마스의 왼쪽 발을 만지기 전에 잠시 멈추며 마이크의 생각에 답변했다. 이건 진동수의 변화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서로 융합되기 전까지 당신과 나의 진동수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이건 당신의 인간적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일부인 우리가 인간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시험은 당신이 정말로 영이 발을 씻겨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지, 당신이 신을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이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좀 더 느긋해졌다.
자신이 위대한 천사로부터 들은 개념과 수업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 천사도 그러한 자기 마음을 알게 되리라는 걸 깨달았다.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존재 앞에 있었다. 천사는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의 눈높이보다 낮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자신을 낮추는 천사의 모습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고귀한 존재가 마이크의 발에 손을 대자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며 짜릿한 에너지가 심장과 두뇌로 흘러들어갔다. 천사의 무한한 자비심을 느끼며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천사가 부드럽게 발을 씻기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극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천사가 그의 몸에 손을 댔어도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순간 빛으로 번쩍이며 대기로 증발하지 않았다. 비록 자신과 현격히 차이나는 천사의 진동 에너지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사랑이 고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잠자코 있었다. 순수한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천사가 발을 씻겨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에 갑자기 천상에서 많은 군중이 내려와 천사를 지켜 세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건 마이크와 천사만의 의식이었고 천사는 마이크에게 이 순간을 영예롭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존재하라고 무언으로 말하고 있었다. 마이클 토마스는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계속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우는 것이 창피하진 않았다.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감사를 표하는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을 천사가 안다는 걸 그는 알았다. 마침내 천사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이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당신은 오늘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줄게요.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집으로 가는 문으로 갈 준비도 됐지만 당신의 나머지 발도 씻어줄게요. 당신의 발을 씻고 당신을 향한 신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시험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도 없고요. 내가 당신의 나머지 발을 씻는 이유는 순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아요. 마이크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신성한 순간은 없었다. 위대한 황금빛 천사가 자기 손에 비하면 아기발처럼 작은 마이크의 다른 한쪽 발을 부드럽게 씻기 시작했다. 마이크의 얼굴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같은 영혼을 공유한 두 존재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꼈다. 마침내 발을 씻는 의식이 끝났다. 태아는 마법처럼 사라졌고 천사가 똑바로 일어서자 날개가 다시 구김없이 완벽하게 접혔다. 이제 일어나도 돼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의 의도는 정말 순수해요. 이제 집으로 갈 준비가 됐어요. 마이클은 일어서서 방 주위를 한번 둘러본 다음 다시 천사를 쳐다보았다. 마이크의 마음을 읽은 듯
천사는 마이크 뒤에 있는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켰다. 계단 위쪽에 있어요, 마이클. 천사가 다시 미소 지었다. 마이크는 뒤돌아서 소용돌이 치는 금빛 안개를 바라보았다. 황금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이 원대한 목적이 있는 미지의 장소로 오라고 마이크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다시 천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찾는 문이 저 위에 있어요, 마이클. 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 문구는 서서히 이곳의 만트라, 즉 기도나 명상 때 외우는 주문 같은 만트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문구에 대해 물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사도 그걸 알고 있기에 조용히 마이클 옆으로 다가와 거대한 팔로 마이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사가 마지막 말을 전했다. 나도 거기에서 혼자 왔어요, 마이클. 괜찮아요. 이제 가야 해요. 목표가 코앞에 있어요. 금방 당신과 합류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마이크는 어서 빨리 천사의 강력한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돌아서서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이제야 그는 여기에 왜 계단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다. 계단은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계단의 단 높이도 마이크의 발 크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만 마이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졸업할 때였다. 집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갈 때였다. 그는 화려하고 멋진 황금 왕좌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황금빛 천사를 바라보았다. 신의 일부이자 마이크 자신이기도 한 황금빛 천사가 계단 아래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마이클 토마스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서 있었다. 천사의 말이 맞았다. 천사와 헤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천사는 정말로 그의 일부였다. 마이크는 하루 사이에 자신의 두 가지 모습을 대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사랑이 결여된 자신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인간의 의식이 있었고 어떤 존재를 따를지는 그의 선택이었다. 정말 그럴싸한 개념이었다. 마이크는 다시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바로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한 번에 10개 정도의 황금 계단만 보였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성스러운 여행의 정점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싶진 않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자신이 상위 자아에게 칠칠 맞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키득거렸다. 약간의 유머 덕분에 마이크는 금방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해졌다. 그는 자신이 최소한 2층 정도 높이의 계단을 올라왔고 이제 곧 어딘가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대단한 왕좌군? 그는 생각했다. 황금 왕좌가 생각보다 엄청 컸다. 게다가 그건 자신의 왕좌였다. 마침내 그는 맨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역시나 마이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거기엔 거대하고 화려하게 조각된 황금 의자가 있었고 바로 옆에 지난 몇 주간
그토록 보길 원했던 집으로 가는 문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상상해왔던 문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 이제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의자와 문이 전부였다. 문 주위로 벽은 없고 그냥 공중에 문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어디까지가 황금 왕좌이고 어디서부터가 새로운 공간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이 공간이 자기 존중의 집이나 황금 왕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은 집으로 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곳은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문에는 많은 글자가 있었다. 일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집이라는 단어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문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포 조직까지 바꾸었다. 이제 이 여행이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황금빛 천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방금 전 세 번째 계단에서 있었던 일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 마지막 경험으로 인해 그는 정말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마이크는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문 앞에 섰다. 난 이 문을 열 자격이 있어. 마이클 토마스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준 우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이 끝나자 마이클 토마스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쉰 다음 용감하게 집이라 쓰인 문을 열었다. 마이크는 토하기 시작했다. 12. 문을 지나 집으로. 왼쪽 상자 쪽으로 머리를 받쳐요. 간호사가 조무사에게 외쳤다. 토하고 있어요. 그날 밤 응급실은 여느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부산스러웠다. 이번엔 보름달이 떠서 더 난리통이었다. 깨어났나요? 마이크를 응급실로 데려온 이웃이 물었다. 조무사가 몸을 굽혀 마이크의 눈을 체크했다. 네, 깨어나고 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조무사가 대답했다. 깨어나 말을 걸 수 있게 되면 그대로 누워 있으라고 하세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몇 반을 꿰맸어요. 꿰맨 곳이 터지면 안 돼요. 조무사는 막대에 매달린 커튼 칸막이를 열고 나갔다. 조무사는 나가면서 마이크와 이웃만 남겨놓고 커튼을 닫았다. 마이크는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챘다. 그는 지구로 돌아와 애초에 모든 것이 시작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응급실을 환하게 비추는 자외선 살균 조명에 움찔하며 마이크는 눈을 감았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 담요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담요는 없었다. 조무사가 마이크의 무언의 요청을 들은 듯 담요를 가지고 왔다. 그러곤 다시 나갔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친구. 자신이 마이크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살짝 당황하며 이웃이 말했다. 병원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꿰맸어요. 말하지 말아요. 이웃 남자는 마이크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다가 칸막이를 나가 대기실로 갔다. 마이크 혼자 남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게 모두 꿈이었다니? 그가 무찌른 추하고 사악한 존재가 했던 말이 다 맞았다. 마이크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가 마법의 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은 모두 가짜였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역겨워 마이크는 다시 토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 집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았고 천사들의 나라는 괴물이 말한 대로 허황된 요정 얘기에 불과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마이크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그가 보고 배운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차라리 죽기를 바랐다. 야간 근무 중인 수간호사가 칸막이로 들어와 마이크 쪽으로 몸을 굽혔다. 주변의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붙어있는 붕대를 살펴보더니 마이크를 살짝 건드렸다. 토마스 씨, 깨어났어요? 네. 피곤하고 우울한 마이크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도 좋아요. 이마에 난 상처는 우리가 치료하고 꿰맸어요. 이젠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마이크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다. 턱하고 목은요? 거긴 모두 괜찮아요, 토마스 씨. 거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가 턱을 움직여보고 목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 괜찮아 보였다. 아니에요. 그냥 꿈이었나 봐요. 마이크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득 병원비가 생각났다. 간호사님,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죠? 한 3시간쯤 됐을 거예요, 토마스 씨.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죠? 마이크는 알아야만 했다. 아파트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될 거예요. 서명해야 할 서류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병원비는 내지 않아도 돼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칸막이를 나가자 마이크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몇 달 전 일같이 느껴지긴 했지만 마이크는 도둑이 몸싸움을 하면서 자기 목을 짓밟는 걸 분명히 기억했다. 환영 혹은 꿈? 아니, 그게 뭐였든지 간에 목과 턱 모두 꿈을 꾸기 이전에 이미 훼손이 되었다. 꿈을 꿨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질 리는 없었다. 근데 지금은 목뿐만 아니라 턱까지 멀쩡했다.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꿈이 아닌 건 분명했다. 마이크는 방광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했다. 대소변을 보는 것이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지구의 현실이며 인간으로서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마이크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화장실을 찾으러 가면서 자기가 사고 당일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장실은 찾기 쉬웠다. 작고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진동하는 굉장히 깨끗한 일반적인 1인용 병원 화장실이었다. 그는 시원하게 볼일을 보았다. 몇 달 동안 소변을 보지 않은 것처럼 소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금방 멈춰지지가 않았다.
마이크는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흘낏 쳐다보았다. 얼굴이 왠지 달라 보였다. 그는 거울로 가까이 다가가 오랫동안 자기 눈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는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서 있었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3시간 동안의 병원에서의 휴식이었는지도 몰랐다. 마이크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마이크는 이웃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요. 마이크는 이웃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할이라고 불러요. 이웃은 마이크가 깨어나 회복된 것이 감사했다. 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는 궁금했다. 별거 아니에요. 미스터... 그냥 마이크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마이크. 제 차가 밖에 있어요. 집에 갑시다. 마이크는 순간 집이라는 단어에 움찔했다. 갑자기 명치 끝이 아파오고 그를 처참하게 실망시킨 꿈이 생각났다. 그래요, 할. 마이크는 할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할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마이크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가면서 마이크는 할에게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상처 빼고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내가 그냥 상상한 거였나? 마이크는 의아했다. 마이크는 다시 한번 할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아파트로 들어갔다. 늘 하던 방식으로 아파트 문을 열고 변변찮은 전등불을 켠 다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전부터 살던 집인데도 집 안의 냄새와 내부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엉망이 된 방을 치우고 스테레오도 다시 올려놓아야 했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리 어항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뭔가 정말 이상했다. 자기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의 집에 청소를 도와주러 온 것 같았다. 마이크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이 자기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왜 그동안 이곳이 자신이 살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집은 또 왜 이렇게 어둡고 우중충하단 말인가? 약 3시간 전만 해도 그곳은 자기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과 맞지 않는 전혀 딴 세계로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이크는 자신의 현재 의식이 3시간 전까지 이곳에 살았던 남자의 의식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놓고 간 신용카드가 보였다. 그는 자신이 신용카드를 쓰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카드 빚을 갚으려면 너무 힘들어. 난 좋은 물건 필요 없어. 늘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마이크는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은 다음 지갑에 몇 달러라도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소지품과 세면도구들을 챙겼다. 결국 그는 불을 끄고 아파트를 나왔다. 개인용품과 물고기를 가지러 집에 다시 오긴 할 테지만 이사 통보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경찰 신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할의 아파트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마이크는 택시를 타고 좀 더 나은 동네로 가서 고급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환한 불빛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 로비를 보니 그때서야 안도의 숨이 나왔다.
여기가 훨씬 더 나았다. 그는 일단 내일 아침 자신에게 걸맞은 새로운 직장도 구하고 새로운 아파트도 찾아보기로 했다. 마이크가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로비를 가로지르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마이크에게서 풍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면 할리우드 스타라도 되나? 그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기분이 엄청 좋았다. 그리고 매우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영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일 단 하루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근사한 직장을 구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어서 빨리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멋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문득 헤어진 여자친구 셜리가 생각났지만 마음이 고통스럽진 않았다. 소중한 관계가 어긋난 것이 애달프지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시련 때문에 어딘가로 숨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마이크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우,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지? 그녀는 그냥 자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뿐이야. 그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고. 세상에,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마이크는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전화기 쪽으로 가서 자신이 아주 잘 아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더니 밝고 명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셜리? 마이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마냥 신이 났다. 마이크? 셜리는 마이크의 전화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았다. 그냥 네가 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말 고맙게 여긴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마이크, 정말 너니?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 앞으로 정말 행복하길 바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넌 정말 근사한 여자거든. 마이크, 너 맞아? 응, 나야. 새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아니야, 셜리. 진짜로 난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네가 무얼 하든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동안 즐거웠고 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마이크, 무슨 일이야?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언젠가 얘기할 날이 올 거야. 잘 있어. 마이크, 지금 농담하는 거 맞지? 마이크는 전화를 끊으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로웠다. 삶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잘 마무리되었다는 평온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가득히 일었다. 마이크는 기분이 묘했다. 뭔가 다르긴 했다. 그는 예전의 마이크답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순간순간의 에너지를 느끼며 하룻밤에 $100나 하는 호텔에 묵는 걸 걱정하지도 않았다. 아직 직장도 안 구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받을 월급으로 호텔 비용을 충당할 자신이 있었다. 이건 예전의 마이크답지 않은 태도였다. 이건 자신의 가치와 우주의 섭리를 이해한 현재의 마이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마이크는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았고 스스로 만족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긍정의 느낌이
그의 내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았다. 순간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자 그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주저없이 문 쪽으로 걸어가 방문을 열었다. 거기엔 손을 들어 막 노크를 하려던 친구 존이 있었다. 야, 존! 마이크는 친구를 얼싸안았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존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직감으로 알았지. 들어와. 너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간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길이야. 옆집 사람이 너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라. 근데 너 괜찮아? 머리는 어때?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야? 호텔은 또 뭐고? 마이크는 질문을 속사포로 쏘아대는 기관총을 저지하듯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존에게 미소를 지었다. 존, 머린 괜찮아. 나는 그 쓰레기장 같은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아. 예전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존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마이크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지기를 바랬지만 하루아침에 슈퍼맨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너 되게 달라 보여. 나도 알아. 이유는 말해줄 수 없지만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지. 이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마음도 평화롭고 삶에도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존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시원한 음료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래 내려가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호텔, 레스토랑을 말하는 거야? 응, 내가 살게. 좋지. 존이 마이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두 남자는 작은 호텔방을 나가 호텔 로비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존은 꿈을 제외한 모든 얘기를 마이크로부터 들었다. 그는 셜리와 어떻게 완전히 끝났는지, 새로운 직장에 대한 계획은 뭐고 자신의 인생관은 어떤지 얘기했다. 마이크는 진리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용서와 진정성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지 유창하게 설명했다. 예전에 신랄하게 비판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스러운 말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인간이 그저 주어진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과 자신의 현실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말도 했다. 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화에 완전히 넋이 나간 듯했다. 그는 근사한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마이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뭔가 기분 좋게 하는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았고 그도 마음이 움직였다. 마이크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수긍이 되었다. 마이크의 입 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을 때 존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마이크, 너 혹시 임사체험 뭐 그런 거 경험한 거야? 존은 진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마이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집 없이 살려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야, 존. 임생 체험을 한 것 같아. 두 남자는 긴장을 풀며 느긋하게 웃었다. 상황이 코믹하긴 했지만 마이크 역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헤아리는 중이었다. 아직 자신이 본 환영이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삶이 즐거웠다. 존은 마이크와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다. 마이크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 역시 그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존 또한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일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마이크의 말에 존도 수긍했다. 마이크의 열정과 긍정적인 성격에 그 역시 기운이 났다. 마이크의 긍정적인 태도는 중독성이 있었다. 이런 걸 고결한 생각이라고 해야 하나? 존은 그런 것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어쨌든 들어서 나쁠 건 없었다. 그 역시 마이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이크는 존과 작별 인사를 하며 다시 한번 그를 따뜻하게 안았다. 존은 마이크가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옹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2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자기를 껴안았다. 마이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쨌든 그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마이크의 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그는 왠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굉장히 평화로웠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다른 일을 판단하지도 않았으며 마냥 행복했다. 정말 멋진 녀석이고 확실히 뭔가 달라져 있었다. 마이크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홀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꿈 같은 여행이 진짜였다고 믿을 순 없는 걸까?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그는 왜 지구로 돌아온 걸까? 이건 정말 아니었다. 모든 게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뭐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마이크는 뭔가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직관이 그를 재촉하고 몸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침대에서 일어나 맞은편 의자로 갔다. 의자에 앉아 그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민 다음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큰 소리로 외쳤다. 영의 이름으로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그게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전 그것을 찬양합니다. 마이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찬란한 빛을 내며 폭발했다. 순간 마이크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해 그만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휙 데려가졌다. 그곳은 마이클 토마스와 영이 대화할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앞으로 명상을 할 때마다 자주 오게 될 곳이었다. 그는 허공에 떠 있었고 다시 꿈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선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꿈은 아니었다. 아니, 진짜 꿈인가? 꿈이 아니에요, 마이클 토마스. 화이트의 목소리였다. 마이크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는 이곳이 잠시 머물다 가는 다른 차원이며 눈을 뜨면 이곳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았다. 그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위대한 흰색 천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이곳은 실제가 변경된 또 다른 상태일 뿐이에요. 어떤 게 가장 진짜 같나요, 마이클? 화이트! 마이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네, 마이클.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마이크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화이트! 모든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전 알고 있었어요. 네, 꿈이 아니었어요, 마이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왜 천국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마이크는 그의 영적 친구와 다시 얘기하게 되자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다. 눈을 떠요, 마이클. 일행이 있어요. 마이크는 화이트의 말대로 천천히 눈을 떴다. 차원을 넘나드는 입구는 그대로 있었고 마이크도 여전히 명상 상태였다. 그는 새하얀 공간에 연화좌 자세로 둥둥 떠 있었다. 그곳을 보니 맨 처음 사랑의 흰색 천사를 만났던 새하얀 공간이 생각났다. 밑에는 그를 중심으로 7명의 존재가 빙 둘러서 도넛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마이크가 바라보자 옅은 7 색깔의 구름덩어리가 색깔별로 서서히 부풀어 오르더니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자 기쁜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희미해지기만 하던 구름의 7 색깔이 점점 진해지더니 마침내 찬란한 빛을 내며 본래의 색을 드러냈다. 거기엔 블루,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 레드, 화이트, 심지어 골드까지 있었다. 작은 구름들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차 커지다가 그가 만났을 당시의 천사 모습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게 꼭 엊그제 같았다. 그들을 보자 마이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호텔방에 있는 인간 마이크와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마이크는 동시에 2 장소에 있었다. 7명의 천상의 존재가 마이크의 성소에서 마이크를 향해 일제히 손을 들어 올리며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다. 마이크도 그들과 함께 축하를 했다. 그는 천사들에게 빙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성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축하에 감사를 표했다. 황금빛 천사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만나게 돼 반가워요. 네, 저도요. 마이크가 감사와 평화를 느끼며 말했다. 알고 싶은 게 뭔가요, 마이클? 황금빛 천사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의 일부였기에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어 그가 안달이 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왜 다시 지구로 돌아갔냐고요? 마이크가 속으로 한 질문에 대답하며 화이트가 말했다. 당신이 애초에 요청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싶나요, 마이클? 마이크는 화이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잠자코 천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듯 언젠가 마이크가 화이트에게 자기한테 집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마이크는 천사들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사랑받고 싶고 사랑 곁에 있고 싶어요. 삶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나 주변 사람과의 사소한 일상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것도 지겨워요. 우주의 다른 존재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신의 계획 안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소임을 다하고 싶어요. 정말 예전과 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건 집에 대해 마이크가 화이트에게 설명한 내용이었다. 흰색 천사가 그에게 집이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 다음에 들린 것은 블루의 목소리였다.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은 영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직관력이란 지도를 이용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이크는 블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일 일자리를 구하는 게 걱정되지 않았다. 그에겐 지도가 있었고 지도가 올바른 장소로 그를 안내할 것이었다. 다음에는 오렌지가 말했다. 그리고 선물과 도구들 덕분에 지구에 살면서도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드라마 같은 상황에 얽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퇴치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는 오렌지의 말도 맞다는 걸 알았다. 마이크는 그동안 살면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들에 더 이상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 셜리와 얽힌 일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방 잊혀졌다. 다음엔 그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엔 유머가 넘쳤고 그의 말도 여지없이 맞는 말이었다. 당신의 변화된 생물학적 시스템 덕분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몸은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해요. 사실 마이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으며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도 알았다. 그린의 가르침은 정말 최고였다. 이제 바이올렛이 말할 차례였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마이크의 귀에 사르르 녹았다. 당신은 이제 신의 계획의 일부이며 당신에겐 뚜렷한 삶의 목적과 책임이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가족이 옆에 있잖아요. 마이크는 그녀의 말도 옳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는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었다. 옆에서 항상 그를 지원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늘 적재적소에 있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 레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인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 당신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당신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말도 맞았다. 마이크는 절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예전에 가련한 마이크에게나 어울리는 곳이었다. 심지어 그는 그동안 입었던 옷도 기부할 작정이었다. 마이크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화이트의 근사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은 사랑의 계획 안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마이클. 당신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다른 이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선물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무슨 말이지? 왜 화이트는 늘 다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만 할까? 마지막으로 거대하고 강력하고 신성하면서도 부드러운 황금빛 천사가 말했다. 천사처럼 되고 싶다고 했나요, 마이클? 황금빛 집에서 배운 게 뭐죠? 당신은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신의 일부예요. 당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로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걸 아는 몇 안 되는 인간 중 한 명이고요. 사실 마이크는 자신이 정말 천사인 줄도 모르고 늘 천사처럼 되라는 말만 들어왔다. 갑자기 천사들이 하나가 된 듯 마이크의 귀에 천사들의 생각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러한 존재의 상태가 바로 집이에요, 마이클 토마스. 지구로 돌아간 건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있어야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할 곳은 바로 지구예요. 이제
당신이 요청했던 것들이 모두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은 빛의 전사예요. 당신은 마리처럼 신의 진동 에너지로 가득해요. 당신은 거인을 무너뜨렸고 황금 배지를 받아들였고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이클 토마스는 천사들이 무언가를 또 보여줄 거라는 걸 알았다. 천사들이 자신들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밝게 빛나는 7개의 작은 구름들이 함께 뒤섞여 진동하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다. 반짝거리는 무지갯빛 구름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마이크는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마이클 토마스, 오늘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당신은 여행을 하는 동안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로 불렸어요. 오늘 당신은 졸업생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존재지만 온전히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현재의 마이클 더 커런트예요. 그 이름은 지금 이 순간의 진동을 뜻하고 우리가 건네는 최고의 칭찬 중 하나예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는 게 웃기긴 했지만 천사들이 진심으로 그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장관을 이루던 다이아몬드 구름이 서서히 마른 목골이 되더니 위쪽으로 높이 솟아올라 마이크의 머리 위를 지나치면서 그가 있는 공간을 다이아몬드 빛으로 감싸 안았다.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고 신의 존재가 느껴지자 마이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순간을 축하했고 감사의 느낌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호텔방의 의자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천사들이 마이크에게 전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마이크가 명상 의자로 돌아가는 사이 천사들의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한 목소리로 전하는 말이 귓가에 울렸다. 현재의 마이클, 진심으로 그대를 사랑해요. 마이크는 깊은 명상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며 호텔 의자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천사들의 집에서 영적 훈련을 받으며 경험한 것들은 모두 진짜였다. 모든 가르침이 정확하고 온당했다.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객실에 있어도 영적 지식과 힘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는 지구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궁금했다. 마이크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샤워를 하다가 거의 잠에 들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추슬러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다음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일단 잠부터 자야 했다. 그는 아주 곤히 잠들었다. 다음 날 마이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눈앞의 지역들을 훑어보았다. 그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로 가든 그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마이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배울 것도 많았다. 특히 옛 에너지로 진동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높은 진동 에너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엔 사랑이 있었고 그의 영혼은 오래된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 내면에 있는 천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알게 될 것이다. 마이크는 생각보다 쉽게 새 직장을 구했다. 큰 기업들은 성실한 영업사원을 필요로 했고 마이크의 걸음걸이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성실함과 강직함이 묻어났다. 그는 새 옷도 사고
목표를 높게 세웠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회사를 찾아갔다. 채용 계획 없음이라고 쓰인 푯말이 눈에 띄었지만 그냥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취직이 되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또 다른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다. 마이크는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드디어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자 그는 새로 살 곳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이크는 샤워를 하다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화이트가 한 말 중 마이크가 이해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마이클,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선물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였는지 알게 되면서 마이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선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그가 오직 인간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지구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느라 그는 그 선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선물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했다. 마이크는 욕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다. 선물이 가져올 잠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자 몸이 떨려왔다. 그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다. 선물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쯤에서 우리는 마이클 토마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마이클에겐 찾아야 할 것이 있었다. 새로운 직관력과 선물 덕분에 마이클은 자신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의 지도가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내면에 간직된 진리의 검이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혀줄 것이며 올바른 때가 되면 심장이 진동하며 F음조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에겐 흰색의 집에서 그의 심장과 두뇌의 가장 연약한 세포에 아로 새겨진 선명한 사진이 있었다. 그 어느 것도 현재의 마이클이 주변의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그를 기다리는 신성한 선물을 찾는 걸 막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새로운 여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었다. 그가 할 일이라고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다였다. 마이크는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두 번째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다. 둘 사이의 계약이 너무나 강력해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이며 한 행성에 있는 한 둘은 떨어져 지낼 수가 없었다. 마이크는 상아빛 피부에 에메랄드 같은 눈을 가진 붉은 머릿결에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다. 그녀의 지구 이름은 몰랐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에게 아놀리의 에너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이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꽃을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욱 불타올랐다. 조만간 달성하게 될 것이고 소중히 간직하게 될 둘만의 영적 목적과 사랑의 에너지가 대기에서 서로 부딪히며 찌지직 전기 스파크가 일었다. 승리의 냄새가 향긋했다. 마이크는 자기 인생의 유일무이한 장미를 찾아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사랑할 것이다. 평생 그 장미의 향기를 감사히 여길 것이며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타고난 우아함을 받들고 찬미할 것이다. 그녀가 지구 어딘가에 있고
마이클은 반드시 그녀를 찾을 것이다. 마이클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걸 알기에 천사들은 미소를 지었다. 마이클 토마스는 집으로 돌아왔다. 후기. 마이클 토마스와 일곱 천사의 이야기에는 은유적인 표현과 새 시대의 영적 진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책이 12장으로 구성된 것부터 7명의 천사 이름까지 수비하게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가지 색깔 역시 특정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각각의 색깔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1. 파란 집에서 마이클 토마스가 받은 이상한 지도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2. 길에서 음식이 썩은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의 음식은 무엇이며 왜 천사의 집 밖에서는 음식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는 걸까? 3. 왜 천사들은 마이클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걸 알면서도 마이클과 논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4.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5. 인간의 진동 주파수가 증가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될까? 그런 경우를 어디에서 보았는가? 6. 왜 영적인 장소에서 옛 에너지를 상징하는 무기들이 필요했을까? 왜 천사들은 마이클 토마스를 빛의 전사라고 불렀을까? 전사 역시 옛 에너지를 상징하는 개념이 아닌가? 7. 그것은 진짜 누구일까? 어두운 면이란 무엇일까?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형이상학적 속성은 이 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단어이며 원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책의 맨 앞 제목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1. 누가 마이클 토마스와 함께 있나? 2. 누구에게 날개가 있나? 책을 덮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나도 마이클 토마스처럼 집에 있을까? 그럼 여러분 모두 집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다. 리 캐롤. 추신. 이 책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쓰여졌다. 시카고, 워싱턴 DC, 메사, 애리조나, 휴스턴, 게인즈빌, 올란도, 플로리다, 인디애나폴리스, 몬트리올, 밀워키, 시애틀, 애틀랜타, 투손, 캔자스시티와 비행기 안에서 나의 믿음직한 노트북으로 집필하는 동안 거쳐간 모든 주의 에너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